핀란드를 만나는 넘버원 오디오 채널 내게 핀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 똔뚜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MC 날님께서는 현재 크루즈 승무원으로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네, 배에서는 인터넷이 되지도 않고 또 지금 한국 그 여행객들을 맞이하느냐 매우 바쁜 여름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 준비하게 됐고 또 평소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요. 지금 현재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서밋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만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6월 12일 핀란드에서도 그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많은 뉴스가 올라왔고 또 많은 핀란드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마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오늘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그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저의 미천한 핀란드어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번역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핀란드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윌레 방송에서는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의 뉴스들을 계속해서 전달했는데요. 윌레 페이스북 채널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걸어오는 장면을 메인 사진으로 바꿀 정도로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회담 직후에는 그 AFP 통신이나 AP 통신 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이번 합의문에 대한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로 평화 의지나 그런 변형을 위한 그런 선언들이 담겨 있었다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시간으로 오전 11시 15분부터 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하고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제가 댓글을 이제 분석해 봤는데 제가 풀네임을 다 읽지는 않고 앞에 퍼스트 네임만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댓글도 있고 긍정적인 댓글도 있는데요. 먼저 요르마 님께서 세계적인 큰 연극을 두 강대가 펼치고 있다라고 약간 비꼬듯이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잔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두 남자가 저 사진 안에 있네 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또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가리님께서 아마 저 두 종이는 두 남자의 뒤나 닿게 되겠지 라고 말했는데 그 두 종이라 함은 그 합의문을 들고 있는 사진이 뉴스의 메인 사진으로 걸려 있었는데 네, 그 종이가 결국은 그렇게나 쓰이게 될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댓글도 꽤 있었는데요. 타파니님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라면 저런 거는 하지도 못했을 거야 라고 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빠이비님께서 트럼프와 킴 모두 축하한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외에서 사실 코리아라는 그 뉴스를 보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참 작년 한 해 그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쏘고 또 북미 관계가 정말 극강으로 이제 치닫을 때 굉장히 그때의 보도도 핀란드에 많이 됐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뭐 동해상으로 뭐 북한이 뭐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속보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핀란드에서도 그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계속해서 이제 외신을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막 그 로켓맨에 대해서 막 댓글을 달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이제 핀란드인들이 북한의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때마다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드는데 네, 이번에도 이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에는 꽤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고요. 또 굉장하다, 어메이징하다라고 보는 또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트위터의 반응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해시태그 싱가포르 서밋이라는 해시태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서밋만으로는 이제 핀란드인들의 코멘트를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북한을 이제 핀란드어로 보이오이스 코레아라고 하는데, 그 보이오이스 코레아 해시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서 트윗 글을 찾아보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많이 이제 리트윗도 되고 또 사람들이 코멘트를 단 거를 볼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달레으띠라는 매체에서는 그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문이 어쨌든 북미 냉전의 해체라는 그런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했잖아요. 이런 뉴스까지도 뭐 리트윗하고 있었고요. 또 뭐 그 밖에 북한에도 이제 맥주가 있다. 뭐 이전 북한에 관련된 막 이슈들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핀란드도 이제 맥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북한의 대동강 맥주 포스터 같은 것들이 막 핀란드인들이 막 코멘트 해놓은 것도 있었고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리업로드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그 밖에 뭐 트윗에 올라온 내용들을 읽어드리자면 미카 씨가 북한 김정은은 자기 화장실을 워싱턴과 백악관까지 끌고 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트윗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 밖에 안테로님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올지 아마 더 잘 지켜봐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또 어떤 그 벨리 마띠라는 분은 그 오바마가 노벨상 받은 거를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트럼프가 한 것 중에 긍정적인 걸 실질적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떠들어대냐. 이거는 좀 편파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트윗을 한 핀란드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뉴스가 더 잘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한 해 정말 그 북한의 미사일 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뉴스가 핀란드에서도 굉장히 외신 중에서는 많이 보도되는 편이었다고 느꼈고요. 또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네,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각 나라에서 또 북한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음, 여기까지 네, 북한과 미국의 만남에 대해서 뉴스로 보도했던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핀란드와 북한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그동안 있었을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잘 보도되지 않은,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늘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네, 북한 대사관이 핀란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교민분들은 아실 텐데. 네, 현재는 핀란드에 북한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옆 나라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요. 스웨덴 여행을 하다가 북한 대사관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도심에 있지는 않아요. 좀 버스로 도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던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주변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호기심에 산책을 하다가 혹시나 또 제가 위험에 처할까 봐 얼른 그 자리를 네, 피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사실 핀란드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73년도 6월부터 이제 핀란드와 북한도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그 먼저 그 주한 대사관에서 이제 겸임했던 주 북한 핀란드 대사관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핀란드 대사관이 92년도에 먼저 철수했고요. 그리고 98년도 12월에는 또 핀란드에 있었던 주 핀란드 북한 대사관이 폐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웨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그 핀란드 그 영역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핀란드는 굉장히 큰 임업 국가예요. 그래서 아직도 핀란드에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운 기후에서 이제 튼튼한 소나무가 또 자작나무가 또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라플란드 지역에는 그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재지나 뭐 여러 가지 펄프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그 북한이 핀란드로부터 72년에 펄프 기기를 수입했었는데 아직 그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는 네. 소식입니다. 네. 관련 채무액이 지금 현재 1760만 달러가 있다고 하고요. 대금의 일부를 86년 12월까지는 이제 계속 상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단됐고 그 이후로는 갚은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북한이 빚지고 있다는 또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를 또 하나 들려드렸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핀란드에서는 감자를 생산을 많이 하고요. 또 감자가 핀란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작물이기도 한데요. 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핀란드 민간 NGO 단체인 피다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그 북한에게 그 감자 재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감자 재배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북한에는 어쨌든 토양이 굉장히 산성화돼 있고 비료가 부족해서 감자 생산에 큰 그 진보는 없었다라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외신을 번역해서 보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니네는 감자나 잘 키워라. 막 이런 댓글을 핀란드인들이 달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감자 재배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다는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요. 북한과 핀란드의 그 사이에는 단 한 나라만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4월 말에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그때 카피로 핀란드와 한국, 한반도 사이에 단 한 나라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는 그 메시지로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핀란드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또 북한도 북동쪽 위로 해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핀란드와 북한은 한 나라를 사이에 두고 건너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리 멀지 않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본 이번 정상회담, 싱가포르 서밋과 또 그동안 핀란드와 북한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이 있었을까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해외에 살다 보면 이런 뉴스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육로가 열려서 부산에서 핀란드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이슈로 해서 또 재미있는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날림과 함께 재미있는 핀란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내귀의 핀란드의 MC 똔뚜였습니다. 감사합니다.